입사할 때 나이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법인 입사 회계사의 나이 제한은 몇 살인가요? 이게 뭐 법인별로 정해놓지는 않았을 거예요. 무슨 나이 뭐 이때까지 모르겠어요. 그쪽에서 뽑는 분들이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외부적으로 공식적으로는 그런 게 없거든요. 제가 입사했을 때 03년도래. 한 8, 9년 전에 한 29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제 부서 동기들 중에는 한 3, 4살 형들도 꽤 있었어요. 그렇게 따져보면은 얼추 그냥 어림잡아서는 한 30 초반까지는 제가 볼 때는 뭐 나이에 대한 그거 제약은 크게 없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나이라기보다는 뭐 아무튼 뭐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좋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학벌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을 것 같긴 해요. 입사할 때 그런 분위기 같은 걸 보면. 그리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좀 중요한 거는 그 해에 회계법인에서의 이제 회계사들을 뽑으려는 그 수요, 이게 오히려 좀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하거든요. 진짜 그냥 프리패스하는 막 뭐 어디죠 상위권 대학교에서의 이 어린 친구들 말고는 뭐 저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저도 떨어졌었으니까 처음에 지원했을 때는 아마 그 해에 회계사 수요가 많으면은 이제 좀 많이 뽑는 경향이 좀 있고 없으면은 이제 뭐 좀 덜 뽑고 그게 오히려 좀 좌지우지 많이 할 것 같아요. 근데 사내에서 좀 학벌에 따른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편인가요? 듣기로는 많이 세진 않았다고 들어가지고 분위기 차별적인 대우는 없었고요. 없었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약간은 있어요. 뭐 근데 좀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겪었던 건 약간 그런 건 있어요. 뭐라고 해야 되지? 어쨌든 간에 상위권 대학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좀 그분들은 적응하기가 어떻게 보면 조금 수월은 하거든요. 이렇게 좀 뭉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라도 당연히 뭐 내 학교 후배들 왔으면 좀 더 잘 챙겨주고 이럴 건 있을 거니까. 저는 이제 제 위에 선배님은 아무도 없었고 저희 학교 출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거 약간 분위기적인 면에서도 좀 있고 아니면 조금 이제 클라이언트에 나갈 사람을 뽑을 때 약간 좀 뭐랄까 좀 더 우선순위를 두는 좀 이렇게 학벌 관련해서 약간 그런 경향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대신에 무슨 실제로는 향후에는 회계사 생활하면서 무슨 차별대우를 느껴본 적은 아예 없고요. 오히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더 평등한 분위기지 않을까. 진짜 그런 건 없어요. 그냥 일 잘하는 사람 아닌 사람 이렇게 오히려 좀 더 많이 따지지. 뭐 학벌 가지고 막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. 뭐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가 그런 건 없었어요. 오히려 승부를 보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막 진짜 그런 상위권이 아니라면 제가 느끼기에는. 입사하시고 처음에 맡으신 업무는 어떤 건가요? 저는 그 대형 회계법인에는 처음에는 제가 떨어졌었어요. 정식 입사를 못했었고 다른 작은 회계법인에 잠깐 있다가 이제 파트타임이라고 혹시 아시나요? 회계법인? 그 감사부서는 그 파트타임이라고 해갖고 약간 인턴 같은 개념이에요. 그 1, 2, 3월이 이제 감사 시즌이라서 제일 바쁠 때인데 그때 이제 잠깐 뽑거든요. 파트타임이라고 해서 딱 요 한 3달만 이제 스텝으로 투입돼가지고 일할 사람들을 뽑아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아니면 안 되고 이런 거는 이제 그 해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고. 근데 저도 그렇게 한번 거쳐갖고 이제 파트타임으로 입사를 했었거든요. 근데 이때 입사하는 타이밍이 1, 2, 3월 제일 바쁠 때니까 12월 말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는데 그 감사부서들은 12월 말에는 다 재고실사라고 해가지고 재고실사는 들어보셨어요? 그 실제로 막 공장 이런데 가가지고 이제 물건 수량 확인하러 가거든요. 저도 처음에는 아마 업무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. 재고실사. 근데 이것도 좀 웃긴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바로 투입돼요. 바로 가는 거예요. 가서 이게 회사 담당자를 만나갖고 내가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. 나는 이론적인 거밖에 모르는데. 그럼 가서 이제 막 저런 거죠. 괜히 어떻게 보면 감사하러 나왔는데 내가 막 이렇게 어리버리하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. 좀 쪽팔리잖아요. 그래갖고 막 있는 척 이렇게 해주시고 막 공부한 대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아마 그 회사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. 뭐 초짜 나왔구만 약간 이렇게. 그리고 이런 재고실사들이 좀 회계사들은 에피소드들이 다 많거든요. 왜냐면 되게 특이해요. 이게 상상 속에는 뭔가 회사의 뭐 제품, 상품 이런 것들이 뭐 창고에 이렇게 박스별로 이렇게 딱딱딱 관리 막 잘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. 뭐 제가 겪었던 걸로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저는 이제
그 뭐 벽돌 만드는 회사를 나갔었는데 이제 벽돌이 어디 저기 외지 산골에 있는 그 공터 같은 데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거 막 쌓여갖고 뭐 길 가다 보면 보실 수도 있는데 그 거기를 나갔는데 근데 겨울이다 보니까 전날에 이제 폭설이 많이 온 거죠. 그리고 눈이 완전 그냥 다 뒤덮여 있는 거예요. 그 셀 수가 없는 거예요. 그 벽돌 자체는. 그래갖고 뭐 되게 좀 당황한 적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딴 거는 이제 뭐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회사였는데 좀 큰 매장들을 이제 가서 재고 실사를 막 하는데 뭐 베이커리니까 무나 뭐 이런 것들이 재고일 거거든요. 재고 자산일 거거든요. 여기는 뭐 무는 어디 있나요? 이러면 뭐 담당자분이 무가 저기 저기 피클이 되어 있네 막 이래요. 실제로 가서 보면은 그리고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그런 돌발 상황들이 많아요. 회계사 업무를 하다 보면 그래갖고 좀 갖춰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좀 이런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좀 센스나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하는 그런 좀 창의적인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것도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굉장히 좀 이거는 여러 에피소드로 많아요. 재밌는 에피소드들이. 얘기 들으면서 궁금했던 건데 혹시 그때 눈 때문에 벽돌 네. 어떻게 세셨어요? 이거는 뭐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그렇게 근데 재고 실사가 불가능할 때는 네. 원칙적으로는 이제 철수를 하고 나중에 다시 하게 돼요. 투입해서. 뭐 요거는 자르긴 할 거지만 그때는 그래서 저희는 못 쓰고 왔었어요. 그래서 점심 때 그냥 그 회사당 어떻게 하죠? 뭐 이렇게 고민하다가 너무 위험하니까 눈 위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게차 타고 근데 너무 위험하니까 그냥 철수하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 왔어요. 어디 가서 얘기는 하지 마세요. 네. 큰일 나. 혹시 회계사 업무하면서 이제 막 교육받거나 새로 막 공부해야 되는 게 좀 많은 편인가요? 엄청 그거는 그냥 평생 계속 가는 거죠. 지금도 다 알 수가 없고 몰라요. 막 회계 기준이 계속 바뀌고 그렇죠. 그러면 이제 그렇죠. 로컬법인도 좀 교육을 회사 내에서 받을 수 있어요? 그거는 뭐 있는 데들도 있을 텐데 네. 일단 저희는 없어요. 조금 그나마 좀 규모가 되면 아마 있겠죠. 그리고 뭔가 알아서 조금 개인 역량을 키워나가는 분위기가 좀 세가지고 그리고 공부는 계속 해야 돼요. 뭐 시험 붙었다고 해갖고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. 진짜 그거는 책에 나오는 기본 개념인 거고 실제로 이제 일을 해보면 이게 접목이 안 돼요. 현실하고 그 이론하고는 그래서 계속 연차가 쌓이면서 좀 실력이 느는 게 있는데 그건 경험에서 나오거든요. 그리고 이게 우스갯소리로 막 하지만 다들 공감하는 게 저희 쪽 일은 고생을 해야지 늘어요. 그냥 연차 쌓인다고 는다기보다 막 진짜 막 밤새고 못 쉬고 야근하고 계속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경력이 쌓일수록 이게 느는 경향이 좀 있어요. 그래야지 자기 게 되거든요. 그리고 모든 케이스를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공부는 계속 해야 돼요. 쉬면서도 계속 기준서 개정되고 뭐 다른 케이스들 나오고 계속 회사에서는 질문들이 들어오니까 근데 계속 케이스들이 바뀌기 때문에 딱 자격증 따고 나서 공부 끝 그게 아니에요.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. 그래서 회계사 시험을 했었는데 붙으면 인생 역전이다 편하게 살겠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오히려